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당연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특히 공동행위는 이건 일시적으로 합의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그때 사안마다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합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도 아주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업결합 규제에 대해서는 그 공동행위와는 다르게, 카르텔과는 다르게 비교적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결합은, 이 M&A는 물론 그런 어떤 경쟁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 기업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또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 기업이 합쳐져 가지고 더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또 기타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하는 회사를 갖다 구해가지고 고용을 안정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또는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긍정적인 효과하고 동시에 경쟁이 줄어드는 소위 부작용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은 갖다가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인 공정거래 정책입니다. 근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심사할 때도, 그때도 점유율만 보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에서도 점유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그 경쟁력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내 제품을 얼마나 지금 공급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는 것인데, 문제는 기업결합이라는 심사는 앞으로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그런 다음에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래 그 시장의 상황을 이제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태적인 시장의 상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피해보다 큰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이 소위 기업들이 소위 국제적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효과도 꼭 한 국가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기업결합을 했는데 외국에서도 그것을 평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 또는 우리나라의 전자회사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소위 메이저 플레이어들입니다.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그런 회사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많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심사해서 그걸 허용을 해줬는데 외국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허용해줬는데 외국에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잉 맥도날드 다그라스 간의 합병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미국 항공기업체인 보잉이 맥도날드 다그라스를 이제 합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보잉이 여객기 시장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맥도날드 다그라스의 경우는 한 10%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거의 퇴출 이제 상태로 이제 거의 접어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이미 경쟁력이 거의 상실됐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EU에서는 현재 이 항공기 시장에서 어쨌든 공급자가 보잉하고 맥도날드 다글라스하고 에어버스하고 지금 셋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사업자가 이제 둘이 합쳐지면 두 개가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보잉이 60%에서 70%가 되는 거죠. 맥도날드 다글라스 시장 점유율까지 보면. 에어버스가 이제 현재 30%인데, 그렇게 되면은 보잉의 경쟁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든다고 봐가지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미국 회사들끼리 미국에서 합병을 한 건데, EU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EU에서 뭐라든지 간에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보잉이라든가 맥도날드 다글라스는 자기의 항공기를 EU에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EU에서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EU가 불허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때
EU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무역 보복하겠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결국은 EU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합병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조건을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나라별로 그 견해의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런 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보시면 그 다음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GE와 한유엘이 이제 그 합병을 한 건 2001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보다 이제 2년 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은 잘 아시다시피 항공전자 분야에 이제 이 항공전자가 이거 엔진 비행기 엔진 또 발전기 뭐 이런 쪽에 이제 말하자면 전문화된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제 이 한유엘은 주로 항공전자 분야의 그 기업입니다. 저걸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이 미국에서 볼 때는 일부 그 뭐 군용 헬리콥터 엔진 제조 시장이라든가 또는 일부 그 항공기 엔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주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일단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EU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소위 그 자회사인 그 GECAS라는 회사가 이제 이쪽에 그 금융회사인데 항공기를 이제 그 말하자면 구매하는데 그 파이낸싱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병합이 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장비 공급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지난번의 경우 다르게 끝끝내 이유가 버텨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유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승인했었어도 이것이 기업 결합이 결국은 다시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또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3위학기가 이제 영창학기 이거 기업 결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회사가 피아노로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양대 회사죠. 그 시장 점유율 학계가 그 소위 업라이트 그 피아노라고 그래가지고 통상 집에서 쓰는 그 피아노가 그 시장 점유율 92%입니다. 그러니까 과점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주로 수입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통망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겁니다. 합병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대신에 뭐 그렇다고 해서 합병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무슨 사회적인 어떤 편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경영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오히려 이제 합병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경쟁은 계속 유지되면서 회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영창학기가 다른 데로 파져나갔죠. 그래서 이런 것이